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가 놀자 어린이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소설 어린 왕자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낭독이란 뭘까요? 낭독이란 글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낭독을 해야 할까요? 낭독이 좋은 이유? 몸이 좋아져요. 소리는 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선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기를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낭독을 하면 호흡을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 몸속의 장기들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게 되죠. 낭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좋아집니다. 두 번째, 머리가 좋아져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의 뇌가 더 많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할 땐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그 어떤 계산을 할 때보다 낭독을 할 때 뇌가 더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니 머리가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하겠죠. 세 번째, 목소리가 좋아져요. 소리내어 또박또박 여유를 가지고 읽게 되면 이 발성과 발음이 좋아집니다. 발성은 소리의 크기를 말하고요. 발음은 소리의 정확성을 얘기해요. TV에서 아나운서들의 정확하고 발음 표현들을 보면 매우 매력적이죠. 여러분들도 낭독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매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해요. 네 번째, 집중력이 좋아져요. 눈으로만 읽을 땐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어제 재미있었던 일, 조금 전에 기분 나빴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등등.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죠. 소리내어 읽기 위해선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리내어 책을 읽는 습관, 어린 왕자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어린 왕자의 작가 생떼쥐베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생떼쥐베리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공군 장교였고 비행사였습니다. 북서아프리카,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기도 하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 한 사람입니다. 소설가로서 주요 작품은 비행사, 야간 비행, 인간돼지, 바람과 모래와 별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어린 왕자 등이 유명합니다. 생떼쥐베리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나 다카르에서 툴루즈까지 우편물을 수송하는 항공회사에 다녔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공군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에 프랑스 북부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1926년 단편 비행사를 발표했고 1931년 모로코의 체험을 토대로 한 야간 비행을 발표하여 페미나상을 받으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1934년엔 에어프랑스사에 입사해 베트남 사이공에서 일을 했고 이듬해엔 파리 사이공 비행 기록을 세우기 위해 이집트로 출발했지만 카이로에서 200km 떨어진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해 5일간 걸어다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1938년도에도 뉴욕에서 이륙해 비행하다가 과테말라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이듬해 1939년에는 인간의 대지가 출간됐고 같은 해 6월 미국에서 바람과 모래와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는 등 작가로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942년 여름 생떼쥐베리 부부는 뉴욕에서 기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롱 아일랜드의 집에서 어린 왕자를 완성합니다. 1943년 4월 고급 프랑스가 아닌 미국에서 어린 왕자 영어와 불어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당시 발간된 영어판 초판은 3만 부, 프랑스어판 초판은 7천 부였습니다. 1943년부터 다시 프랑스의 공군 조종사로 활동하다가 1944년 7월 그의 마지막 비행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비행 추락사로 추정하고 있죠. 그 후 60년 동안 생떼쥐베리의 실종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자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운 외롭고 용감한 조종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멋진 낭독을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해보죠. 혀, 입술, 턱, 얼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거예요. 명확하지 못한 말의 원인은 우리의 입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찮더라도 충분히 움직여서 정확하게 읽도록 해요. 저와 함께 입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입을 크게 벌려서 돌려보기로 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턱이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근육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고 양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요. 입술을 풀어볼까요? 그리고 혀를 입안 곳곳을 돌려보기도 하고요. 위도 해보고요. 아래로도 해보고요. 이렇게 혀로 입안 구석구석을 다 닿도록 해보세요. 이번엔 혀와 턱을 동시에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린 왕자를 읽어보도록 하죠. 의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발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가 단어의 첫 글자에 나올 경우인데요. 의사나 의자, 이럴 땐 똑같이 의사, 의자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의가 뒤에 오는 경우인데 정이나 강의처럼 이땐 의로 발음해도 되지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로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 강의 이렇게요. 세 번째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일 때가 있죠. 누구의 물건 같은 경우인데 이때도 의로 발음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물건, 너의 물건. 네 번째는 모음의가 자음과 합쳐지는 경우인데 띄어쓰기나 문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땐 이로 발음해야 더 정확하고 편하게 들려요. 띄어쓰기, 문의. 그럼 오늘은 의자에 신경 써가며 낭독해 보도록 해요.